단순 선형회귀 분석을 보고 있어요. 자료를 읽었다. 드링킹 워터를 읽고 그다음에 내용을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해 봤잖아요. 적절성과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두 개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OL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S 모델스가 제공하고 있는 OLS 예를 썼어요. Ordinary Least Square. 그래서 최소 제곱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과 비슷한 형태로 포뮬라 해서요. 독립변수를 적절성으로 종속변수를 만족도로 놓은 거죠. 그래서 학습을 했다. 그래서 서머리로 확인을 한 거고요. 각각의 내용들을 볼 때는요. 회귀계수도 볼 수 있고 결정계수도 볼 수 있고 p-value도 볼 수 있다. 그다음에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값을 전부 보여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다 보기는 좀 그러니까는요. 하나씩만 봤어요. 그래서 실제값과 예측값을 볼 수 있다. 기존의 데이터 5개를 한번 쭉 본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학습을 참여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도 역시 예측을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형식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프레딕 함수를 통해서 예측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확인이 되었고요. 시각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절성과 만족도를 실질적인 데이터죠. 요거를 산점도로 그리고요. 그 위에다가 회기선을 긋는 거죠. 범파의 폴리핏을 이용해서 적절성 만족도를 넣어주면 슬로프와 인터셉트, 그래서 기울기와 절편값을 줍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회계선을 그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분명히 데이터들이 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퍼져 있을 때 데이터의 퍼짐 정도, 밀도가 이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 됐을 때 아까 0.76인가요? 그 정도 값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결과값을 쭉 볼 수 있죠. 결과값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요. 여기 있는 요 표야. 그래서 요 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OLS가 제공하는 리그레션 리절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먼저 인터셉트 적절성이 보입니다. 여기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독립변수 x에 대한 절편과 그 다음에 회귀계수입니다. 여기 기울기예요. 여기 COEF하고 있죠? 독립변수 x에 대한 절편과 기울기가 구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측값 y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이것이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0.7393 곱하기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인터셉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델이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표준 오차가 있네요. 표준 오차 얘가 있고 그 다음에 t-value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p-value도 보이고 있어요. 95% 신뢰 구간 내에서 인터셉트와 적절성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럴 때 표준 오차 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t-value가 19.340이 나와 있네요. 이 t-값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요. 표준 오차로 기울기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오차 값이 0.038입니다. 이걸로 누구를 나눴다고? 0.7393을 나눠준 거예요. 이러면은 요 값이 약 19.3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t-value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t-value를 거듭 제곱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f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t 검정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f 검정은
사실상 똑같은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9.340 곱하기 19.340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F 스태틱 값이 나옵니다. 요 F 값은 모형 적합도 판정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이 과연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 기준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 값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F 스태틱에서 나와 있는 요 2.24, 2 마이너스 52 거의 0에 가깝죠. 이게 바로 P-밸류입니다. 이 모형 전체에 대한 P-값이에요. 그래서 95%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알파 값이 얼마야? 유의 수준이 0.05가 되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P-값은 0.05보다 작게 됩니다. 이 회귀 모델이 의미가 있다, 유의하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상관계수를 구하고요. 상관관계가 강하다. 그러니까는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작업하고 있는데 진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요. 이건 그냥 분석가가 판단할 뿐이거든요. 그랬을 때 OLS를 통해서 OLS 리그레션 리절트가 제공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요 P-밸류를 가지고 이 모델은 의미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때 어디도 P-밸류 값이 있냐면 여기도 있어요. 이 P-밸류는요. 독립변수에 대한 유의하냐 무의하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P-밸류입니다. 만약에 독립변수가 복수라고 한다면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P-밸류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P-밸류는 모델 전체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R 스퀘어드라는 녀석이 나와요. 보통 우리는 결정계수 또는 설명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0.58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계산될 수 있냐면요. 간단하게 상관계수를 제곱하면은요. 결정계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결정계수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방법은 종속변수의 전체 분산으로 설명된 분산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뭐를요? SST로다가 SSE를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 SSE와 SST는 어떤 식으로 구해지는 거였었어? 이렇게 있을 때 요턴 이 정도쯤에 y의 평균값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가 지금 y의 평균값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데이터들이 있을 때 추세선을 이렇게 긋겠죠.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예요. 데이터들이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겠죠. 그랬을 때 요 회귀선과 데이터 사이의 거리 또는 회귀선과 평균까지의 거리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 요거를 SS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는 SSE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SSE는 뭐야? 오차에서 추정치를 뺀 모든 값을 제곱해서 더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yi 마이너스 y 햇의 i다. 이것이 실제 값이고 이게 예측 값이죠. 이게 바로 SSE가 되는 거고요. SSR은 추정치에서 평균을 뺀 모든 값을 제곱해서 더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SSR이에요. 어쨌든 이 SSR과 SSE를 모두 더하면 SST가 되거든요. 이것이 SST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설명력, 결정계수를 구할 때 상관계수를 제곱해서 구할 수 있고 또는 1-SST분의 SSE 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설명력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요. y값의 몇 프로를 x값들로 설명할 수 있는지 요거를 알려주는 척도가 바로 요 R 스퀘어드 값입니다. 그래서
값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를 설명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도하고는 좀 구분됩니다. 정확도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모델에서 하는 얘기고요. 거기서 분류 정확도를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 모델이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여기 종속변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독립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요 y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속변수 y의 분산이 됩니다. 역시 분산을 사용하고 있네요. 얘도 여기 있는 겹치는 부분 요게 바로 r 스퀘어드 값이 돼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분산을 이만큼 설명하고 있다. 이만큼이 58%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요 r 스퀘어드 값은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고요. 0에 가까이 가면은 모델의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에 가까이 갈수록 설명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설명력이 100%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귀 모델을 만들고요. 이 회귀 모델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이 R 스퀘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R 스퀘어드 값이 그러면 무조건 좋으면은 100% 믿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래도 모델의 성능을 참고할 만한 값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R 스퀘어드 값을 사용하죠. 그래서 R 스퀘어드 값이 높으면 그만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결정 계수가 예를 들어서 0.9 정도 나왔어. 그럼 90%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모델의 설명력이 좋은 건데요. 이 결정 계수는 상관 계수를 제곱했을 때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결정 계수 값이 예를 들어서 0.49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50%도 안 되네.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오해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관계수가 0.7이면은요. 결정계수 값이 0.49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계수 값이 50%를 넘어야 돼? 그런 건 아니고요. 실무에서 작업할 때도 이게 50%가 안 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만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 모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스탠다드 에러와 여기 있는 슬로프를 이용해서 t-밸류 값을 구하고요. t-밸류를 통해서 f-스태틱 값을 구하고 이 f-스태틱으로 이 p-밸류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밸류가 0.05보다 작다 그러면은요 95% 신뢰 구간 내에서 5% 허용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델 성능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때 R 스퀘어드를 통해서 설명력이 58% 정도 되는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회귀계수는요 하나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도와 그다음에 첨도 값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외도 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데이터 값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치우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첨도 값도 4로 크잖아요. 정규 분포가 이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들은 좀 더 뾰족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비나슨 값, 이 녀석도 있네요.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할 때 사용하거든요. 2에 가까울수록 자기 상관이 없고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상관은 시계열 데이터나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패턴이 반복되는 일련의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게 자기 상관이에요. 어쨌든 더빈 왓슨 값을 통해서요. 우리는 잔차의 독립성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2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2.185 정도 나오니까는요. 자기 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표준 오차값이 있고 t값이 있고 그다음에 p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t값은 지금
표준 오차로 기울기를 나눠준 거죠. 0.038로 0.7393을 나눠서 19.34라고 하는 t값을 얻었어요. 여기서 지금 느닷없이 t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 t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결국은 회귀계수를 구하는데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하고의 사이에 평균의 차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검정에서 뭐를 확인했어요? 집단 1과 집단 2 사이에 이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니까 t밸류였었어요. 자, 그랬을 때 t밸류 값은 어떻게 구했냐면은 표준 오차로 기울기를 나눈 값이거든요. 이것은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표준 오차로 집단 1 빼기 집단 1의 평균값 빼기 집단 2의 평균값을 뺀 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 분석에서도 t값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값을 구했는데 데이터 값들이 이런 식으로 퍼져 있어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나요? 0이 되는 되죠? 이럴 때는요, 이것은 p-value 값이 다 0.05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표준 오차가 아무리 작아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 값이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최적의 추세선을 그리면은요,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울기 값이 0이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p-value 값은 0.05보다 커져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일 경우에는요, 독립변수가 원인이 되지만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어요. y-값이 그대로 전혀 변화 없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회귀분석 데이터는요, 산포도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추세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값이어야지만 된다는 점, 요거를 꼭 또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볼 것은 이 최소 제곱법이라는 녀석인데,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뭘 얻을 수 있나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게 되면 기울기와 절편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세선을 위한 절편하고 기울기 값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최소 제곱법은요, 절편과 기울기만을 제공할 뿐이지 그 값이 과연 유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요,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p-value를 통해 가지고 유의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봅시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밀도가 좀 높으네요. 이렇게 지금 퍼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균을 지나가는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이때 예를 들어 가지고 y hat 값은 2.0 곱하기 x 더하기 0.5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지금 기울기가 2.0이 나온 거거든요. 요거는 누가 구해준 거야, 지금? 최소 제곱법을 통해 가지고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했고요. 기울기와 y의 값을 통해서 절편 값을 구해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해졌는데 이런 모양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퍼졌어요. 자, 이때 최소 제곱법을 통해 가지고 절편과 기울기를 구했는데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면 우연히 이렇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똑같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얼마야? 기울기가 2고요. 절편이 0.5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그림이 약간 잘못됐긴 했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지금 표준 오차가 작겠죠. 그래서 표준 오차 값이 얘는 좀 작고 그다음에 얘는 표준 오차 값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의 퍼짐 정도를 보더라도요. 데이터의 퍼짐 정도가 작아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얘는 좀 강하죠. 얘는 상관관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기울기 2.0은요. 우연일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어때요? 얘는요, 우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좀 무유의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p-value 값이 0.05보다 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으면 p-value 값이 0.05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란 얘기야? 최소 제곱법에서 계산된 회귀계수 2.0 있잖아요. 이 2.0은요, 우연히 발생될 수도 있고 우연히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최소 제곱법은요, 이건 절편과 기울기만을 제공할 뿐이지 이것이 유의한지 아닌지 우연히 발생되는지 아니면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데에서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 p-value를 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절편과 기울기 값이 구해졌는데요. 그때 우리는 p-value를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네,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고 한다면은요, 종속 변수의 분산을 독립 변수로 설명하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분산을 독립 변수로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결정계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 모델이 설명력이 있는 모델이다, 없는 모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유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요, 이 p-value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